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자 순서로 또 찾아왔습니다. 저기 한 주간의 시작인데 날씨가 더워요. 그죠? 왜 덥지? 이 가을 막 선선한 바람 들어와서 가디건도 있고 코트도 있고 멋을 좀 부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워. 그죠? 자, 아무튼 오늘 좀 저희가 준비한 소식 뭐 있지만은 오늘 저기 미국 애너하임 관광청이 항구에 와갖고 행사를 좀 다녀오느라고 많은 기사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요 관련한 취재하느라고 요거를 내일 모레 수요일자에 한번 저희가 저기 찍어온 영상 몇 개 있으니까 그거 해서 같이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헤드라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사전 수화물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LCC에서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미리 좀 구매를 하면 한 최대 절반가량 싸게 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보니까 이미 이 구매율은 2019년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섰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주항공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어프리미아가 미주 노선 다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아마 제가 저번에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대한항공이 미주 쪽에서 지금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에어프리미아가 사실 어느 정도 좀 나서주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항공의 지금 독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국적사끼리 경쟁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사실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봤자 너희들끼리 경쟁 아니냐. 뭐 이런 그 속내도 있다는 걸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베트남 항공이 호치민에서 호주 퍼스 있잖아요. 여기 이제 노선 취항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호치민 거쳐서 호주 퍼스로 갔을 경우에 한 80만 원대까지도 이게 가능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에어서울은 중국 장자제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관광기업 이음주간이 열리고요. 서울 관광마이스 기업 지원센터 리스타트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하나투어가 11월 1일이요. 창립 30주년입니다. 그래서 30주년 맞아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지구적 여행 파티라는 제목의 기획전도 열고 있습니다. 노란풍선은 같이 하니 가치 있는 여행. 그러니까 함께 하니 가치 있는 여행. 이걸 이제 같이 하니 가치 있는 여행. 이런 기획전을 선보입니다. 하여간 말장난들 잘하셔요.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traveldaily.co.kr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거 사전 수화물 요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요게 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재밌어요. 제주항공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제주항공이 이런 발표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주항공 홍보팀에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분이 아마 기자 출신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뭐 이제 아무튼 뭐 연저 현상도 있어. 일본 많이 가시고 알뜰 쇼핑 어쨌든 여행 경비 줄이기 위해서 특히 LC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거리 많이 가시는데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수화물 따로 또 비용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수화물을 미리 구입을 하면 한 평균 30%까지 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선 또 국제선에서 사전 수화물 구매 서비스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요 1월에서 8월에만 23만 8천여 건이 판매됐어요. 항공 수요가 가장 높았던 2019년 같은 기간 13만 4천여 건 대비 무려 77.8% 증가한 겁니다. 이게 2019년에 웬만한 통계를 아직까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화물 붙이는 게 이미 이렇게 77% 이상 증가, 10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불났나? 왜 이렇게 삐용삐용? 삐용삐용 소리가 많이 나네요.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할게요, 그냥. 특히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이 1월에서 8월 기간 46,900 편을 운항을 해서 2019년 5만 4천여 편 대비해서도 운항 편수가 적어요. 운항 편수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058편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수화물 구매 서비스 이용 건수가 오히려 10만 4천여 건 증가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나는 정말로 그러니까 돈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독하게 더 돈을 아낀다?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도 사실 좀 무리는 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요. 일본 노선이 사전 수화물 구매 서비스 이용 건수는 8만 5천여 건으로 전체 35.7%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국내선이 7만 7천여 건으로 그다음에 동남아가 한 6.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주목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수화물 구매 서비스 이용 건수가 특정 기간에 집중됐던 2019년과는 달리 올해의 경우 월별로 고른 분포가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틈새 여행족이 늘면서 월별 사전 수화물 구매 서비스 이용객 또한 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엔저 현상 등에 따른 알뜰 쇼핑족도 증가했고 최근 또 엔저 현상으로 숙박비나 식비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쇼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일본에서 알뜰 쇼핑을 즐기고 사전 수화물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진 것도 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주항공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LCC에서는 1등이에요. 1위. 가장 많아요. LCC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나온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기준과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이 될 수는 있다고는 봐요. 다른 LCC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좀 흥미있는 조사였습니다. 근데 뭐 FSC는 일단 수화물에 대해서 따로 돈을 안 받긴 하지만 LCC에서는 어떻게 이제 부가적인 수익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돈 이거 수화물 구매 비용 내고 하면 또 그러려니 아싸리 FSC 타는 게 나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자, 오늘 어떻게 좀 흥미로우셨습니까? 네. 저희 내일 또 좋고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